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차죠? 11차. 네. 어제 문제가 올라가 있었는데 어차피 오늘부터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오늘 옮겨놨어요. 11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오늘 문제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준비를 다 하신 상태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어제 우리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이것까지는 해봤죠? 이거 하면서 상당히 직관적이다. 데이터베이스 그 SQL 쿼리문은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엄청 직관적일 거고요. 이제 약간 응용이나 활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살짝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심플한 활용법,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게시판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좀 할 거니까, 자,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얘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 표현은 선택인데 사실상 얘는 그냥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죠. 지금 이 원기둥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즉 MySQL이라고 하는 요거죠, 요거. 이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는 그냥 use입니다, use. 사용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MySQL을.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MySQL 옆에 이거 붙어있죠. 자, 얘는 홀다운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 SQL 로그 안에서 홀다운표를 치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텍스트로 인식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홀다운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 물결 표시랑 같이 있는 키, 백틱이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use, 우리가 그냥 소문자로 use를 썼는데 알아서 대문자로 변환이 됐죠. 이렇게 지금 색깔부터가 지금 show 데이터베이시스도 그렇고 use도 그렇고 얘랑은 다르잖아요. 얘는 그냥 이제 문자로 보시면 되고요. 문자처럼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대문자로 자동 변환되는 애들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키워드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색깔이 좀 다른데 함수보다는 그냥 시스템 키워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MySQL이 쓰자마자 색깔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백틱을 붙여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오긴 할 텐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럼 지금 색깔 바뀐 거 select라는 애랑 from이라는 애는 시스템 키워드겠죠? 이 친구들 말고 member라고 했는데 얘도 바뀌었어요. 그럼 얘도 시스템 키워드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백틱을 엮어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백틱이 없는데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백틱을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백틱이 요런 데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황에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얘를 꼭 써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 MySQL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 하게 될 테이블 이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백틱은 있는 게 좋다. 근데 확실히 없어도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안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실행할 때는 블럭 씌우고 나서 F9였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F9를 눌렀어요.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명렬에 적용됐다고 하고 내가 날린 쿼리가 use MySQL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 MySQL이 들어왔죠. 자, 이러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지금 MySQL이 들어왔다라는 건 내가 지금부터 이 쿼리, 이 연습장에다가 입력하는 쿼리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자리가 겹칠 수 있죠. 그럼 더더욱 이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내가 열심히 작업을 해봤자 내 프로그램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먼저 골라주고 선택하고 나서 그 뒤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예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MySQL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JAM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바뀌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쓰는 쿼리들은 누구한테 적용이 된다? 얘한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잘못 눌렀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없음이라고 하면서 한글로 써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런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제대로 안 돼요. 항상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골라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릭만 한번 해도 바뀌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클릭해서 바뀌었다.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한번 더 실행시켜 주거나 이러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는 여기서 이 화살표 눌러보면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골라도 돼요. 이 명령어 안 치고. 근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이걸 생활화하세요. 이걸 습관 들이세요. 왜냐면 이 기능은요, 이 툴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툴은 SQL 로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애죠. 얘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D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툴들도 되게 종류가 많다라고만 얘기를 드리고 뭐 몇 가지 소개를 안 드렸는데 헤이디 SQL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PG 어드민 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카이로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SQL 로그처럼 이렇게 쓰는 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진 않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유수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내가 쓰는 툴이 이런 게 없대요. 그럼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령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UI가 존재하고 얘가 툴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기능들을 써도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명령어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SQL 문법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쓰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쉽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유스.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 얘는 테이블들을 다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 뭐였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여달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쇼 데이터베이시스였고, 자, 그럼 테이블 리스팅이래요. 저 죄송한데 뒤에 그거 버튼 윗부분을 앞으로 살짝만 당겨주실래요? 상선님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리스팅은 뭐겠어요? 맞는데 이제 명령어가 뭐겠어요? 쇼 테이블스. 데이터베이스가 쇼 데이터베이시스였어요. 그럼 테이블 리스팅은 쇼 테이블스. 여기서도 S가 붙은 이유 뭐겠어요? 네, 복수라서. 리스팅이라는 건 항상 복수계를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S가 붙는 거죠. 블록 씌워서 F9 눌러보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명령어 안 쳐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MySQL 있죠? 이 옆에 플러스 있어요. 이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테이블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것도 UI로 제공받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 클릭하는 것들도 다 남을 텐데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이 몰이라고 하는 MALL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눌렀어요. 그럼 얘가 바뀌었죠. 그럼 실제로 이게 종작하려면 이런 명령어가 한번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MySQL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퍼포먼스 스키마 눌렀다가 MySQL 갔어요. 자, 그럼 제가 유스를 4번 했겠죠. 하나, 둘, 셋, 4번이에요. 히스토리 가보면 유스 4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UI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런 동작들도 결국에는 내가 클릭하는 클릭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날려줄 건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알고 쓰는 거랑 이걸 클릭하는 거랑 결국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명령어다. 우리는 이 명령어를 배우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show tables F9 누르면 나온다라는 거.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였지? 이거는 생각나면 말씀드리죠. 일단은 특정 테이블의 구조래요. 이번에는 특정 테이블의 구조라는 건 우리가 이 show tables를 통해서 테이블들의 목록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이거든요. 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이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DS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describe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예요. DSC라고 하는 게 있고 테이블 이름 유저. 근데 보세요. 저는 테이블 이름 유저를 적고 싶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시스템 키워드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뭘 붙여야 된다? 백틱을 붙여야 된다. 아시겠죠? 자,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필드, 타입, 널, 키, 디폴트, 엑스트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이것들은 설명이고요. 현재 얘도 지금 하나의 표처럼 나왔잖아요. 이 표를 설명할 수 있는 제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 필드에 들어있는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셀렉트, PRIV 이런 애들, 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이 될 겁니다. 자, 컬럼이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컬럼입니다. 컬럼. DB에서는 컬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타입, 제가 어제 DB도 뭔가를 만들려면 타입이 다 필요하다고 했죠. 그 타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char, 이거 자바에서 어떤 타입이었죠? 캐릭터 타입이었죠. 기본 자료형 중에 있는 캐릭터 타입이었어요. 얘도 문자를 나타내요. 근데 자바에서 쓰는 캐릭터랑은 살짝 달라요. 그거는 한 단어, 한 글자, 딱 그거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 안에 있는 게. 자, 그리고 롱 텍스트, 얘는 대충 이름만 봐도 뭐겠어요? 네, 긴 글이겠죠. 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다음 바차, 얘는 캐릭터인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은 사실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문자를 쓸 때 쓰는 건데, 우리는 캐릭터 안 쓰고 바차만 쓰면 돼요. 다 이것만 쓸 거예요. 우리는 문자 들어갈 때 텍스트 혹은 바차 이런 것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롱 텍스트 있고 빅 인트, 이건 어제 봤던 거죠. MySQL에 있는 그 정수형 데이터 타입 할 때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미디엄 인트, 그냥 인트, 빅 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큰 정수겠죠. 그리고 이거밖에 없네. 데시멀도 있구나. 이 데시멀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근데 얘도 사실 잘 안 써요. 어쨌든 타입이고,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서 널은 뭐였어요? 네, 없는 거죠. 완전 없는 거. 뭐 스트링 타입의 변수한테 공백을 넣어놨다, 쌍따옴표 2개 붙여서 넣어놨다, 이거는 있는데 없는 거. 근데 널은 아예 없는 거. 제가 이거 자바 수업 때 이런 표현을 했었죠. 휴지심이, 그러니까 휴지가 있는데 휴지 거리에 휴지심이 남아있어요. 휴지는 다 썼는데 휴지심이 걸려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쌍따옴표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애초에 휴지심조차 없어요. 그럼 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널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예 없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정해놓는 겁니다. 여기에 yes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no다. 그럼 절대로 널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아티클 개체한테 멤버 아이디 해놨죠. 그때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중복될 수 없고 고유한 값을 가지게 하는 친구가 이제 PK라고 했어요. 이거 DB 들어가면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그 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PK가 들어가 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PK입니다. 그 고유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에는 PK, FK도 있고요. 이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 얘는 참조키라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디폴트, 얘는 내가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혹은 데이터에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디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디폴트에 보면은 지금 0 들어가 있는 애 있고 공백인 거 있고 널인 거 있죠. 내가 따로 데이터를 만약에 이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 이런 걸 지정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살짝 느낌 오죠. 데시말은 뭐겠어요? 얘는 디폴트가 뭐예요? 0.0000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데시멀은 실수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널이 들어갔거나 널이 아닐 때에는 그냥 이거 쌍따옴표 아무것도 없네. 이 숫자는 기본값 0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엑스트라는 약간 비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비고. 여러분들 그 표 만들 때 비고라는 보통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할 때 쓰는 용도인데 약간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까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use 테스트. 얘는 백틱이 없어도 상관은 없겠죠? 얘를 선택. 블록 지어서 F9. 그럼 이 위에 테스트로 바뀐 것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테이블을 또 리스팅 해보래요. 뭐였죠? 네, show tables. 그럼 얘는 테이블이 아예 없네요. 결과를 이걸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럼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나올 거고 없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했던 거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명령어 하나마다 쳤을 때 세미콜론을 다 붙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지웠어요. 어때요? 상관없죠. 자, 근데 상관이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미콜론을 꼭 붙이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실행할 쿼리가 이렇게 단일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에러죠. 이게 에러난 내용 보면 신텍스래요.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미콜론 다시 붙였어요. 에러 나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쿼리가 단일적으로 하나, 난 딱 이것만 돌릴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쿼리문이죠.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팅하기 위한 하나의 쿼리문인데 얘만 돌릴 거야 하고 얘만 블록 씌워서 실행을 할 때는 세미콜론이 없어도 뭐라고는 안 해요. 기능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use MySQL이라고 하는 거랑 얘는 별개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쿼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세미콜론은 구분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두 개의 쿼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번에 실행시키면 얘는 하나의 쿼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실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쿼리는 없어요. 그래서 문법 에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없어도 가능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날릴 쿼리가 끝났다면 다 적었다면 세미콜론을 무조건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에러가 많이 나요. 초반에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잘 유의를 하시고 자, 이제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하래요. 지금 일단 없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쇼 데이터베이시스 이 결과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존재한다면 삭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해봐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 뭘까요? 어제 봤던 드랍 데이터베이스 여긴 S가 붙을까요? 안 붙겠죠? 하나만 지우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냐? 여기 뒤에 이름이 오는 겁니다. 자, 드랍 데이터베이스 A1 그러면 A1의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 보세요. 지금 A1은 없죠? 없는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요. 왜? 이런 거 없으니까.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없으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버리는데 자, 얘가 지금 문제가 A1 데이터베이스 삭제가 아니라 존재하면 삭제래요. 자, 우리가 뭐뭐 하면 많이 써봤죠? 자바에서 뭐였어요? 네, if 만약에였죠. 만약 뭐뭐 하면 얘도 그런 게 있습니다. if 그리고 이 뒤에 만약 존재하면이잖아요. if 만약 했어요. 존재한다면 존재 영어로 뭐죠? 네, exist. 잠깐만요. 나 왜 철자가 갑자기 헷갈리지? EX, IS, TS exist. 요 밑에도 있었는데 바보같이 이걸 자, if 만약에 존재한다면 누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그 애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얘는 뭐예요? 1 석세스에 1 워닝이죠. 에러는 없죠. 자, 이건 심각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요 프로그램이 멈춰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워닝이 발생을 하면요 프로그램은 안 멈춰요. 이건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잘못 쳐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빼먹어가지고 오타가 나서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진짜 오타가 발생을 해서 에러가 아예 나버리면 프로그램이 그것 때문에 멈춰요. 애초에 서버가 돌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지울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놨다. 그럼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없으면 서버 멈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적어준다면 이때는 없어서 지우진 못할지언정 멈추지 않는다. 얘는 에러가 아니라 경고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이 경고에 대해서 알려줘요. 메시지를. 뭐가 문제길래 워닝이 떴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이게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한 게 우리가 어제 했던 설정 중에 이거예요.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메시지 탭은 여기가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데이터 이런 거 지울 때에는 항상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엄청 조심해야 되는 와중에 이런 것도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드랍 데이터베이스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지워야 돼? 그럼 무조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존재한다면 삭제했는데 없어서 일단 지워진 건 없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래요. 자, 만든다. 네, 크리에이트죠? 크리에이트 뭐겠어요? 누굴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뭐다? A1이다. 자, 이때도 똑같아요. 백팅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왜? 얘는 썼을 때 시스템 키워드로 안 바뀌었으니까.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번에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1 석세스 나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됐을 텐데 이쪽에 아직 안 보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는데 여기 루트 쪽 선택한 다음에 블럭 씌우고 F5 그럼 생겨난다. 자, 그리고 선택 use A1. 자, 지금 제가 백티를 넣었다 안 넣었다 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use A1. 여기 위에가 A1으로 바뀌었고요. 그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래요. 뭘로 확인하면 될까요? 뭘로 확인하면 되죠? 우리 여기서 새로 고침해서 보긴 봤지만 명령어로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쭉 보는 거. show 데이터베이시스. 여기서 결과 탭에 A1 들어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확인하래요. 네, show tables. 얘도 없죠? 근데 이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테이블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는데. 이런 MySQL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는 누가 만들어놔서가 아니라 얘는 기본 제공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A1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전까지 당연히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게시물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래요. 근데 여기 타이틀과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필드 컬럼을 얘네들로 해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엑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래요. 테이블 이름을 아티클로 할 거고요. 지금 타이틀과 바디라는 게 있었죠. 얘네들은 각각 컬럼이 될 건데 어떻게 컬럼이 되냐? 타이틀, 바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여기에 내가 뭐 제목, 내용 그리고 이번 글의 뭐 제목, 내용 또 내용,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줄 한 줄 한 줄씩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컬럼은 가로죠. 타이틀, 바디 이렇게 올라가죠. 자, 데이터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죠. 자, 타이틀, 바디가 한 개의 데이터예요. 한 개의 데이터라고 봤을 때 이렇게가 한 개예요, 이렇게가 한 개예요. 가로인 거죠. 타이틀과 바디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이렇게가 한 개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쌓으면 다 이 구조로 쌓일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릴 법한 행과 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열은 뭐예요? 네, 세로죠. 행은 뭐예요? 가로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 한 개다. 그럼 지금 얘는 몇 행짜리 테이블이에요? 데이터가 몇 행 들어있어요? 자, 데이터는 3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이니까. 자, 여기서 열. 이 테이블의 열은 몇 개예요? 2개죠. 열이 컬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컬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열이 하나의 컬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럼들의 데이터가 골고루 다 들어있을 때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한 줄로 가져오면 한 개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헷갈려집니다. 자, 컬럼 그리고 행과 열. 자, 이런 구조로 만들 건데 얘는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찾아보지 않거나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사실 유추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건데. 자, create. 얘도 결국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했었죠? 그것처럼 얘도 테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create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그럼 우린 지금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create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뒤에 뭐 왔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름 왔었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이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랑은 좀 달라져요. 왜냐면 테이블은 컬럼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같이 입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소괄호를 열고 닫고요. 세미콜론을 찍은 다음에 이 소괄호 안에 내용을 채워줄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커리문 짤 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시작을 했고 세미콜론이 여기 찍혔어요.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 블럭 씌워서 실행시키면 얘는 커리문 몇 개 실행된 거예요? 1개입니다. 세미콜론 하나당 커리문 1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진짜 컬럼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할 거예요. 타이틀과 바디로 하래요. 타이틀, 바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근데 바디도 지금 보세요. 바뀌었죠? 그럼 뭐 붙여야 돼요? 백티.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넣었는데 얘네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자, 얘가 만약에 1개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2개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뭐가 다르죠 지금? 쉼표가 있죠. 이 쉼표가 컬럼들 하나하나의 구분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디가 지금 끝났잖아요. 이 뒤에 더 없죠. 그럼 얘는 쉼표가 없어야만 해요. 여기 쉼표가 들어가 버리면 얘 때문에 또 에러 나요. 이 문법들 이걸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오류가 날 거고요. 에러가 날 거고 이 에러를 분명히 문법 에러라는 걸 알아요. 신텍스라고 알려줄 거니까. 그리고 어디 근처에서 에러가 났다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내가 짠 쿼리는 특히나 내가 볼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타를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구분자 빼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네요. 자, 지금 얘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시려나? 자, 신텍스 문법 에러죠? 근데 제가 어디 근처에서 에러가 났는지 알려준다고 했었죠. 자, 신텍스 use near 라고 하면서 여기 근처에 에러가 났대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근처에 에러가 났다고 하니 이 앞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에러는 왜 난 거냐면 컬럼명은 써줬는데 타입을 안 넣어줬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지정을 할 거면 그 컬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는지 항상 적어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데이터 타입 없이 변수 못 만들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타입을 지정을 해야만 해요. 테이블을 만들 때. 자, 그래서 타입을 지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하차, 100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문자 100개 저장, 문자 많이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개는 사실 정확히 100개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글은 한 글자가 문자 한 개가 아닌 거 아세요? 보통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강이라는 글자다. 이러면 얘는 3글자예요. 문자가 3개예요. 그리고 가 이런 건 2개고 한글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MySQL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그냥 대충 한글은 한 글자에 한 2에서 3 정도의 크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100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파벳. 알파벳은 하나의 알파벳이 그냥 한 글자 취급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100개라고 딱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100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크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크기 다 정할 수 있어요. 취업하고 초반에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개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적당하면 돼요. 적당히.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커버리면 애초에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얘가 그만큼의 공간을 원해요. 그럼 불필요한 메모리가 손해를 보겠죠. 불필요한 메모리가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근데 그런 것들만 최소 피하려고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밥차 100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 여기 타이틀은 컬럼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타입이 오는데 이 사이 이거 공백 한 칸, 띄어쓰기 한 칸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제약 조건들을 옆에다 쭈루룩 걸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것들 사이사이를 띄어쓰기로 구분자를 지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약 조건이 not null 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얘가 띄어쓰기 한 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키워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서 이거 하나를 봐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띄어쓰기가 여기 한번 그럼 구분자죠. 얘는 컬럼명이고 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띄어쓰기 했죠. 그럼 이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제 낱널이면 그냥 이름만 봐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애인데 얘가 낱가지가 하나의 제약이고 널이 하나의 제약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은 애라서 얘는 그냥 이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을 거예요. 다 암기할 필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바디한테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테이블을 만드는데 타이틀과 바디를 컬럼으로 만들어 달라고 문제가 요구를 했고 바차랑 텍스트를 제시했는데 저는 타이틀에 바차를 넣었고 바디에 텍스트를 넣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넣은 걸까요? 네, 맞아요. 제목보다 내용이 당연히 길 거니까. 이거는 이걸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MySQL.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MySQL 데이터 타입 타입 정리. 자, 이건 비교가 돼 있구나. 자, MySQL만 보겠습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MySQL 안에서 쓸 수 있는 문자. 보시면 캐릭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바차, 타이니 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롱 텍스트, 이넘, 셋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이거랑 이것만 알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타입들을 쓸 일이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 웹 개발을 목표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바차랑 텍스트.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읽어만 보세요. 한 번쯤 읽어만 보시고 그냥 뭐 이거 수치를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바차 보면요 1부터 65,535바이트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 볼게요. 최대 65,535바이트까지래요. 그럼 사실상 얘나 최대 크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최대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알 필요가 있나? 그냥 뭐 바차로 크기 지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모든 문자열 들어올 때 텍스트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네들은 동작할 때 차이가 약간 있어요. 자, 바차는 크기를 지정해서 쓰는 거죠. 여기 n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n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원래 n 안 넣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SQL 요구에서 텍스트 썼더니 여기는 괄호 없어도 그냥 상관이 없죠. 바차는 얘도 뭐라고는 안 하네. 근데 얘는 이 크기가 꼭 필요해요. 바차는 얘를 꼭 지정해서 써야 되고 텍스트는 보통 크기를 안 주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바차는요 우리가 크기를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애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65,535 정도로 큰 크기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얘가 여기다 65,535를 주면 이 크기로 바차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그러니까 크기 자체로는 소화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크기를 지정해서 쓸 때 얘가 빨라요. 근데 그러면 텍스트 얘는 애초에 따로 크기 지정 안 해도 어차피 이 안에서 사용 가능하네. 얘는 크기가 작을 때 느리고요. 크기가 클 때 빨라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문자를 한글로 한 10글자 입력을 할 거다. 그러면 뭐 여기가 30 먹었다고 하면 바차에 한 40 정도 주면 충분히 여유롭겠죠? 크기를. 자, 바차 40 주고 10글자 데이터 불러오는 거랑 텍스트 주고 10글자 불러오는 거랑 얘가 느려요. 근데 엄청 길어요. 막 이렇게 거의 책 한 페이지래요. 엄청 길죠? 바차로 한 3만 바이트 줘야 된대요. 자, 그 정도만 돼도 텍스트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 느리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바차로 사용을 할 거고요. 애초에 내용 같은 거는 크기를 따로 지정해서 쓰기가 상당히 곤란한 친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얼마나 길게 쓸 줄 알고, 그죠? 그럴 때 보통 그냥 텍스트를 열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쓴다. 아니면 제목 같은 거,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거는 글자 수 제한을 보통 걸어놓죠. 이럴 때는 텍스트가 아니라 바차로 크기 지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에서는 얘네 둘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숫자. 이 데이터 타입 설명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숫자 같은 경우는 얘는 오라클, 우리 MySQL 봐야죠. 자, 얘는 확대시키면은 잘릴 거니까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거의 몰라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사실 얘네들 다 그만큼.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이거 거의 몰라도 돼요. 이것도 몰라도 되고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얘도 몰라도 돼요. 얘네도 지금 수업에선 몰라도 돼요. 그러면 진짜 인트 하나 남았죠. 우리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다른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얘도 좀 쓸 일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뉴메릭이라고 하는 얘도 좀 쓸 일이 생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빅인트 이런 것도 MySQL 계속 쓴다면 상황에 따라 사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써주면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닥쳤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트만 알면 된다. 정수에서는 인트만.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불린 타입 이거는 그냥 타이니 인트를 똑같이 쓰는 건데 0은 false, 1은 true 이거예요. 이거 이제 컴퓨터는 사실상 0과 1밖에 못 알아듣는 거 아시죠? 그 0과 1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자바는 불리언이라는 타입으로 true false라는 걸 만들어져 있는 걸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컴퓨터한테 컴파일이 될 때 0과 1로 컴파일이 돼요. false는 0이고요. true는 1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자니까 알아두면 좋죠. C 언어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아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구조체를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짜 데이터 타입. 자, 뭐 데이트도 있고 타임도 있고 데이트 타임도 있고 타임 스탬프, 이어 막 많죠. 어떻게 써요? 우리 이거 하나 정도만 알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써도 다 커버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데이트 타임. 그래서 우린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자, 그러면 엄청 많아 보였지만 사실 몇 개 없죠? 그리고 날짜. 뭐야, 날짜가 아니잖아. 얘 왜 이걸 잘못 써놨네요, 이 사람이. 이거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끔 비랍 한두 번 정도? 그거 말고 없어요. 다 몰라도 돼요. 애초에 우리 자바 배울 때 이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했죠. 바이너리 그 코드.kr 할 때도 뭐 비트 시프트, 뭐 이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똑같아요. 몰라도 돼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문자에서 화차 텍스트, 숫자에서 인트, 날짜에서 데이트 타입 그럼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것까지만 하죠. 블록 씌워서 실행하면 석세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밑에 문제 풀면서 테이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좀 하고 데이터도 좀 넣어보고 이런 거 진행하게 될 거예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